희뿌연 연기가 산과 하늘을 뒤덮더니 연기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헬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니며 물을 끼얹어 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눈으로 두 눈으로 이 빨갛게 타오르는 거를 봤을 때 제 심정은 진짜 막 떨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불길과 연기가 자욱한 산자락 아래 군데군데 집들도 보입니다. 종로구 인왕산에서 불이 나면서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주민 120가구가 한때 긴급 대피했습니다. 수락산을 낀 아파트에 사는 신수기 씨는 2017년 아찔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불이 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죠. 근데 나가니까 막 번지는 거예요. 얼마나 밤새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진짜로 여기는 전부 다 산을 질러치고 산하고 건물하고 바로 이가 불나면 그냥 다 붙는 거죠. 당시 밤 9시쯤 시작된 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수백 미터의 긴 불띠가 만들어져 금세 정상 부근까지 타올랐습니다. 2019년엔 은평구 대저동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났는데 불씨가 2km 떨어진 북한산으로 날아가 산불로 번졌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은평 뉴타운인데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그만 불씨가 엄청난 그 재앙을 일으킨다는 걸 그때 실감을 했으니까. 산 가까이에 살고 있지만 산불은 나와는 먼 얘기로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이 좀 떠오르세요? 산불이 많이 나는 곳 하면? 우리 아무래도 이제 뭐 언론 뉴스 같은 거를 이제 보니까 그 뉴스에서 본 그 지역들이 뭐 떠오르고 그러죠. 작년에 제일 문제됐던 데가 울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쭉 북쪽으로 가면서 엄청 큰 자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떠오르고 뭐. 그렇다면 서울은 산불에서 안전할까?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산불 다발지역 지도입니다. 단순 산불 발생 건수로만 보면 경북과 강원도가 가장 많았지만 산림 면적 대비 산불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1위부터 7위까지가 모두 대도시였습니다. 서울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산불 대부분의 원인은 어떤 소각행위,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산불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산불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건 대형 산불이 적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기에 의한 탐지가 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신고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초동 진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서울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존에는 산불이 봄철, 가을철, 조심 기간에만 발생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는 연중화 현상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국간적으로 발생했던 이런 현상들이 점차 내륙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호정 기자, 산불이 발생 건수로만 보면 요즘에 뭐 계속해서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경북 지역이나 강원도 여기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산불이 밀집해서 발생하는 곳은 서울이라고요? 네,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 면적과 산불 발생 건수를 바탕으로 산불이 어느 지역에 밀집돼 있는지를 분석했는데요. 네. 산불이 일어났던 곳들의 간의 그 최소 거리를 최근린 거리라고 하는데 네. 산불과 산불 간 거리가 전국 평균 1224m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산불 간 거리가 306m로 평균보다 훨씬 가까웠고 네. 부산은 430m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대비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서울과 부산이라는 겁니다. 산불 분포가 얼마나 균일한지를 보여주는 최근린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지수가 이를 나타내면 산불 간 거리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산불이 분산해서 발생했다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산불이 밀집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린 지수는 서울이 0.25, 부산이 0.35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불 발생 밀도가 높았습니다.
네, 특별시와 광역시가 전반적으로 산불감 발생 거리가 평균보다 낮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산불 밀도가 높다는 건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근처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밀집해서 많이 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네,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편이어서 산림과 인접해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즉 산림이 분포한 면적에 대비해 인구가 많으니 밀집도가 높고 그만큼 불씨를 소홀히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산림의 면적에 비해 산불이 날 가능성이 그만큼 크겠죠. 네,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 은평구 대조동 모델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 불씨가 북한산으로 날아가서 산불로 이어지기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불씨 관리 아주 중요하다는 걸로 봐야겠죠. 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발생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 네.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산불의 원인으로 가장 큰 원인이 입산자의 실화로 지목이 됐습니다. 전체 산불 건수의 41.6%를 차지했는데 주로 부산과 울산, 인천을 비롯한 대도시 권역과 강원 내륙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화재의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이어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었습니다. 입산자 실화로만 표현되는 이유는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지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산림 전체를 비출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무인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해도 전체를 비출 수 없으니까 그 화기 위험이 있는 것들을 소지한다고 해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앞서 표에서 봤지만 입산자 실화 그리고 담뱃불로 인한 산불이 첫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인화물질 관리가 좀 잘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등산로 입구에 보시면 네. 그 인화물질 보관함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담배나 라이터, 성냥 등을 가져온 등산객이 놓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등산객이 많은 주말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달라며 계도하는 인력이 있기도 합니다만 입산객들의 소지품 검사를 강제할 수 없을 뿐더러 등산로 외에 마을이나 사찰 등으로 연결된 샛길 같은 등산로에는 이런 수거함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방문했던 등산로 입구에는 수거함이 없었습니다. 취재원들 역시 결국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숲세권이라고 해서 숲 근처, 산 근처 여기에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거주지 정하는 분들 많은데 서울시내 이렇게 거주지가 산과 인접해 있어서 산불에 취약한 지역들 꽤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있을까요? 네, 제가 다녀온 북한산과 수락산 인근에도 네. 산과 인접한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우선 그래픽으로 살펴볼까요? 서울의 산불 다발 지역 지도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산불 다발 위험도가 주의 또는 경계 단계인 자치구는 성동구와 영등포구, 중구, 용산구 4곳뿐입니다. 나머지 21개 자치구의 위험도는 모두 심각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1개 자치구 안에 모두 산들이 인접해 붉은색으로 표시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산불이 나면 위험한 취약 지역을 24개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일대는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8곳, 북악산은 종로구, 성북구 등 4곳입니다. 도봉산 일대는 도봉구 4곳, 수락산 일대는 노원구 4곳, 관악산 일대는 관악구 2곳, 청계산 일대는 소초구 2곳입니다. 네, 지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산과 인접해서 살고 있구나. 그걸 지도를 봤을 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영상 봤을 때 인왕산만 봐도 산 아래 주택가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요양병원 같은 시설물은 이렇게 도심과 가까운 좀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들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더 취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불 나면 대피하기가 훨씬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요양원과 복지센터, 주유소, LPG 충전소 등 17곳도 취약계층 이용시설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네. 이들 시설 가운데 산속에 있는 시설도 있고 산과 10에서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복지센터 등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나서 대피할 때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해당 시설이나 지자체 소방당국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 계획을 사전에 잘 세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취약 지역이나 취약계층 머무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영상에서 상대적으로 서울 등의 도심권은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라는 말이겠죠. 어떤 예방 조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기존 산불 감시 인력 130명에 추가로 130여 명을 투입해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큰 산이 인접한 자치구는 산불 감시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거나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순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드론에 소화 약제를 장착해 산불을 초동 진화하는 드론 운용 계획도 내놨는데 기체 안전성 검사 문제로 아직은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 4월 말쯤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감시를 위한 무인 감시 카메라와 블랙박스를 추가 신설하고 또 소방 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해 불을 끄는 고압 수관 장비함도 기존 111개에서 9개에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인왕산에서 불이 났던 지난 그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30곳이 넘는 지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헬기, 드론, 소방차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들 좀 제대로 갖추고 있고 작동하는지는 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서울이 초동 진화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제 최근의 사례처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난다. 이렇게 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부족해질 테고 여러모로 좀 대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네, 산불 진화 시 우선 고려되는 점이 인명과 재산 피해입니다. 그렇죠.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진화 장비들을 우선 투입하게 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과 소방청, 지자체 등은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이곳에서 산불 진화 우선 지역을 선별해 진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산불 진화는 주로 헬기로 이루어지는데 서울의 경우 소방 헬기 3대를 비롯해 유관 기관인 산림청과 소방청, 경기도 등 모두 29대의 진화 헬기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헬기가 부족하면 지자체에서 산불 매뉴얼에 따라서 민간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산불 진화 우선 지역을 선별해서 진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아무래도 인명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진화도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소방 헬기 석 대 그리고 이제 경기도 산림청, 소방청까지 하면은 29대 이렇게 진화 헬기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어쨌든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장비도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장비 당장에 늘리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대처법도 숙지를 했으면 좋겠고 라이터 같은 거 좀 잘 놔두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즘 봄 날씨에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다가 산불을 발견했다, 불이 났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불이 나면 즉시 112나 119 또는 네. 뭐 구청 같은 지자체에 먼저 연락을 해야 되고요. 네. 작은 불을 같은 경우에는 외투나 그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일단 두드려서 일단 끌 수가 있고 뭐 불이 크다면 그 신속하게 바람을 등지고 산불 진행 경로로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산불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불 발생지보다 낮은 지대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대피가 어렵다면 그 낙엽이 적은 지역, 즉 암석이 네. 있거나 그런 지역으로 좀 가게 되고 또 불이 이미 지나가서 타고 남은 지역으로 가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낙엽이 적은 곳으로 피해 가야 된다는 것은 낙엽이 있는 곳은 불이 더 훨씬 잘 붙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는 탈물질이 말이죠. 남아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불이 이동해서 붙어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암석지대나 이제 이미 탄 곳 같은 경우에는 탈물질이 없어서 불이 확산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실 만이산에서도 화재가 났는데 그때는 화재 원인이 뭐 어떤 걸로 지목이 됐나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그 화재가 시작됐던 곳이 뭐 네. 붓당이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산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갔던 수락산, 뭐 청계산 이런 것들 이른바 뭐 영험하다고 하는 그런 산들 같은 경우에 아랫 지역에 보면은 굿당과 같은 약간 무속인들이 있는 법당 뭐 네.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위나 뭐 이렇게 네, 암석 틈에 그렇습니다. 뭐 초를 암석에 놓기도 하고요. 그 초를 놓으면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쓰러지거나 혹은 이제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원인들이 이제 가장 많은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원인들은 기타 원인으로 좀 후순위 쪽에 네.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바위 틈에 뭐 있다 하더라도 그 불씨가 확산돼서 산불로 번지면은 굉장히 큰 재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울은요, 저희 회사만 해도 주변에 이제 매봉산이 있거든요. 주거지와 산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한번 대형 산불이 나면 큰 인명 피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인왕산 산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산불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지 점검을 꼼꼼하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김호정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